자, 이제 송이랑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중3 수학이죠. 중3 수학. 마이크 잘 들리죠? 중3 수학. 중3 수학. 2차 부등식이요? 2차 부등식은 아니고요. 2차 부등식은 아니고, 이거는,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거죠. 환전했어요. 한 번 했어요. 뭐, 야, 창피하다.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창피하니까. 아유, 창피해. 방송 1년 했는데요. 창피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열심히 공부는 하세요. 그래요.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하죠. 송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2차 방정식을, 그죠?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차 방정식. 기본형인가, 일반형인가, 기본형인가, 그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문제집이나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송이야.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물론 연습이가 또 중요한 것도 하나 해주네요. a는 0이 아닙니다. 그죠? 근이 두 개가 있대요. 근이 두 개, 알파랑 베타. 근데 두 근을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느리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죠? 또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설명을 들으면 쉽습니다. 사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송이는 이거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외워주셔야 하는 느낌. 꼭 외워주셔야 해요. 근데 아이패드랑 이 화면이랑 조금 딜레이가 있네.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가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2차 방정식을 외웠어요. 좋습니다. 잘했어요.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뭐로 할까? 2x 빼기 8은 0. 그죠? 오케이, 이해되죠? 이 녀석의 근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당연히 송이는 인수분해를 할 거예요. 2, 4, 8. 그래서 x는 4 그리고 마이너스 2가 근입니다, 쌤. 이럴 거예요. 그쵸? 요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로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직접 근을 구하지 않아도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안다면 그 무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직도? 예를 들어서 보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라서 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잘라서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두 근이죠. 두 근. 두 근이 4와 마이너스 2예요. 그죠? 송이야, 내 말 듭시다. 채팅은 안 봐도 돼요. 내 말 들어요. 두 근을 한번 더해볼까요? 4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면 얼마예요? 2죠? 그죠? 두 근을 더했습니다, 방금. 그리고 두 근을 곱해볼게요. 4 곱하기, 아이고, 잘 안 보이네. 4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끊겨. 는 마이너스 8.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학후 안녕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송이가 이 공식을 외우고 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공식을 지금 송이가 외우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근을 직접 안 구해도, 이 두 근을 이제 모른다고 치는 거야, 송이가. 이 두 근을 몰라요. 두 근을 모르는데, 두 근을 더한 값,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값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거죠. 알아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물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2라고. 그죠? 우리가 2라고 계산을 했지만 근을 안 구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근을 실제로 구하지 않고도 개수만을 이용해서 알 수 있다. 자, 이 2차 방정식에서 A에 해당하는 값은 1이에요. 그죠? 개수가 1이죠. B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2고요. C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8인 거죠.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라고 했는데 A가 뭐였습니까? 1이었죠? 마이너스 1분의 B가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결국 뭡니까?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근을 직접 구하진 않았지만 이 개수들을 갖고 개수만을 갖고 이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송이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알겠나요, 송이야?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송이씨? 이게 좀 근데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네. 또 20초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물론 저거를 증명해 줄 수도 있어요. 저게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입니까? 증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원하면 해줄 수도 있고, 그죠? 그럼 문제 하나 더 볼게요. 문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은 0이에요. 근데 이 두 근을 몰라요. 그죠? 그건 알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근을 모르는데 문제에서 두 근을 네, 채은이 잘 자요. 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럴 때 문제에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 친구는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죠? 얘는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래서 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근을 찾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면 x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엄청난 숫자가 나오겠죠. 뭔지 모르지만 그게 실제로 두 근이 될 거고, 그렇지만 이거를 안 찾고 이 값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더라? 마이너스 a분의 b 개수만을 비교한다면 요걸로 송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a라는 값은 3인 거고요. 그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5라는 거고요. c라는 값은 7이죠? 그대로 하면은 두 근이 실제로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두 근의 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니까 3분의 5가 되더라. 이렇게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죠? 외웠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럼 a는 3이고 c는 7이니까 3분의 7.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물론 송이가 쌤 저는 이렇게 안 풀 거예요. 저는 이 x를 꼭 찾고 싶습니다. 이 x를 꼭 찾아서 두 근을 직접 하나하나 구한 다음에 직접 더하고 싶습니다. 해도 돼요. 한번 볼까요? 해도 돼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두 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바로 근을 찾는 방법이죠. 혹시나 해서 옆에다 썼어요. 그럼 한번 x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b, 2a분의 6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25 마이너스 4ac. 그죠? 이거 다 계산해야 되는 거죠? 다 계산합니다. 그러면 얼마야? 이거 37에 21에다가 4 곱하니까 4에다가 8이고, 야, 음수 나온다, 야. 음수 나와. 원래 중학교 과정에서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죠. 음수가 나오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러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얼마야? 84에서 25 빼면은 9, 7, 5, 59. 물론 중학교 과정에서는 허근이 나오지만 일단 그냥 이대로 풀게요. 일단 여러분은 몰라도 되지만 그럼 일단 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이 뭐냐? 한 근은 6분의 5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9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또 다른 한 근은 6분의 5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9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바로 두 근이겠죠. 알파라는 값과 이게 바로 다른 한 근인, 아이고 느려요 반응이, 베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녀석을 더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뭘까요? 더하면 6분의 5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59고요. 플러스 6분의 5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9. 이렇게 되죠. 그죠? 지워지네. 플러스 마이너스 지워주죠. 그죠? 그래서 6분의 10이 되고요. 실제로 얼마? 약분하니까 3분의 5가 나와요. 이렇게 노가다를 해서 풀어도 뭐가 나옵니까?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한 3분의 5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풀이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송이야. 내가 직접 x를 찾아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걸 이용해서 송이가 좀 쉽게 풀어도 되고, 자기 마음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알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또 이런 게 나오지 않니? 문제에서는 좀 더 나아서, 그죠? 더 나아가서 문제에서 또 이런 게 나와. 뭐가 나오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도 물어보고 그래요. 문제에서는 또. 그죠? 쌤, 이건 또 어떻게 구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건 또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도 이제 잘 기억해야 되는 거죠. 결국 곱셈 공식의 변형 또한 송이가 잘 기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녀석은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풀면 저 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였습니까? 3분의 5. 이거는 3분의 5. 그리고 알파 베타는 얼마였죠? 3분의 7. 반응이 좀 느리네, 오늘 아이패드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7, 요거를 이제 송이가 계산을 해가지고 이런 값들을 또 구할 수도 있고,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기본,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 또 언제 써야 되느냐, 이것도 알면 훨씬 좋을 것 같고, 송이가. 물론 이제 사실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무조건 이거를 외운다기보다는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요? 라는 거를 송이가 안다고 했으니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3 수학이죠. 네.